뭐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간다는 거나 아니면 볼이 올라간다는 거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종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비디오 디텍션을 하겠다 하는 논문입니다. 아무튼 일단 왜 딥페이크 연구를 해야 하는가가 일단 인트로덕션에 나오는데요. 먼저 DNN 베이스드 페이스 매니플레이션 기술이랑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페이스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 얼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얼굴 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고 이 밑에 있는 게 여기 있는 페이크 앱을 활용을 해서 딥페이크물을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여기도 이건 자오, 요 자오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 요 리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국인 얼굴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건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이미지랑 비디오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초기에는 사실 이게 되게 티가 많이 나고 별로 안 좋았는데 성능이 근데 점점 이게 발전이 되면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. 그게 바로 이제 이 시큐리티 이슈가 가장 큰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가짜 뉴스의 유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밑에 있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지문이나 아니면 뭐 얼굴 인식으로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경우에도 딥페이크가 활용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다른 부분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돼서 특히나 이 이미지랑 포렌식 분야에서 이 딥페이크 이미지 비디오 디텍션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얼굴 쪽, 얼굴 비디오 디텍션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DNN 베이스드 딥페이크 비디오 디텍션 이전 메소드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이 프레임 레벨 디텍션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비디오 레벨 디텍션입니다. 우선 첫 번째로 프레임 레벨부터 먼저 보자면 일단 얘네는 목적이 그 프레임 레벨이잖아요. 그래서 그 싱글 프레임,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뭔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, 그러니까 그 딥페이크 클루가 되는 부분들을 탐지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에서 그 딥페이크 클루라 하면 보통 지터스라고 부르는데 이걸 흔들린 부분들이에요. 그리고 그런 뭐 얼굴 쪽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그 경계선 부분들이 흐릿해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블러 부분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이상하게 아예 대체가 되어 있는 그런 걸 이제 스트레인지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블렌딩 경계 노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오리지널 영상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서 그 블렌딩 경계를 노출을 시킨 건데 당연히 이건 오리지널 영상이기 때문에 블렌딩이 없습니다. 근데 여기 같은 이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이제 그 딥페이크가 들어간 그런 이미지들인데 여기에서 그 블렌딩 경계를 노출시켰더니 이렇게 네모나게 있죠. 그래서 여기 얼굴에 지금 그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됐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런 얼굴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블렌딩 경계가 있다. 그래서 이런 블렌딩 경계를 통해서 딥페이크를 감지하는 그런 프레임 레벨 디텍션 메소드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주파수 도메인 특징을 통한 감지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는 말 그대로 이런 앰플리튜드랑 페이즈 이런 부분들인데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이런 그 주파수들을 보고 그 서로 다른 그러니까 리얼 이미지와 다른 그런 특징들을 그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딥페이크 디텍션을 하는 것들입니다. 이 밑에도 동일한 부분이에요. 이 입 쪽의 주파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멀티플 어텐션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 영역을 전부 다 다르게 봐서 어텐션을 다 따로 뽑은 다음에 이것들을 통합해서 그 딥페이크 디텍션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프레임 레벨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종속성을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 시간적인 종속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비디오가 프레임 단위로 쭈르륵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프레임별로 보기 때문에 이게 그 비디오의 그 시간적인 그런 시퀀스를 전혀 고려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딥페이크 비디오 디텍션에서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 그리고 다음이 그 비디오 레벨 디텍션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인접한 프레임 간의 시간적 불일치를 보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색의 흔들림, 이 컬러 지터스라는 걸 보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 리얼 비디오가 이렇게 시퀀스로 쭉 있다고 하면 그 프레임의 요 부분들만 하나씩 다 비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그 쭉 늘려다 보면은 이 오리지널 비디오 같은 그러니까 리얼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뭔가
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페이크 비디오는 여기가 전부 다 대체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vertical 슬라이스를 해보면 이렇게 지직지직 거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비디오 디텍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페이스 랜드마크의 오프셋을 활용을 해서 비디오 디텍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오프셋이라는 게 그냥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페이스 랜드마크의 모음집을 보고 하는 건데 뭔가 이걸 설명드릴 때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그 기하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 디페이크 디텍션에서 랜드마크의 어큐러시랑 프리시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. 이 랜드마크가 얼마나 정확하냐, 얼마나 정밀하냐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어큐레이트이라는 거는 이 랜드마크가 낮은 바이어스를 가지는 걸 말하고 이 프리사이즈는 랜드마크가 낮은 베리언스를 가지는 걸 말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빨간 색깔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상단의 부분들 여기를 보면은 얘네 사실 저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조금 힘들었어요. 근데 이 논문에 따르면 이 빨간색 부분들은 어큐러시는 높고 그리고 프리시전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랜드마크들이 모두 윤곽, 이 컨투어에 있긴 하지만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그린 랜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어큐러시는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프리시전이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이럴 때 더 동적인 특징을 묘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페이스 랜드마크를 활용을 해서 디페이크 디텍션을 하는 메소드들은 이런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이 생체 특징,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하는 걸 모델링을 하는데 디페이크를 활용을 할 때 뭐 동공의 흔들림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그 하트레이트 혹은 눈 깜빡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활용을 할 때 저는 처음에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.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리얼 비디오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딥페이크를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그 시그널을 뽑아내더라고요. 이 이미지를 통해서. 그런 메소드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하트레이트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PPG를 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바이오 시그니처를 모델링을 하고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딥페이크 탐지를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뽑아놓은 그 바이오 시그널을 보면은 이 리얼이랑 딥페이크 기술이 뭔가 추가된 그런 이미지들은 확연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비디오 레벨 디텍션에서 활용이 되는 건데, 근데 얘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디오 레벨이기 때문에 인접한 프레임 간의 관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프레임 레벨이랑은 다르게 한 프레임 내에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좀 덜 고려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기존 메소드들은 이 딥페이크 비디오 디텍션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 사람 얼굴의 움직임과 구조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그 자연스러운 얼굴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여러 얼굴의 동작 단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 얼굴 동작 단위, 그러니까 액션 유닛을 AU라고 부를 거예요. 근데 이게 자주 나올 건데 지금 여기서 개념을 잡고 가야 나중에 안 헷갈리거든요. 이 얼굴 동작 단위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뭐 입꼬리는 올라간다거나 이런 등등의 그 동작들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. 어쨌거나 이제 이런 그 얼굴 동작 단위들이 어떠한 특정 구조적 상관관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. 뭐 올 때는 이게 더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 어떤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딥페이크 메소드, 그러니까 딥페이크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테크놀로지들이에요. 이 딥페이크 메소드가 이 얼굴의 움직임, 사람의 자연스러운 얼굴의 움직임과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모사하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. 그러니까 이 논문은 그 부분을 판 거예요.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게 일단 그 기존 연구를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이 딥페이크 디텍션을 잘 하려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. 첫 번째로는 이 움직임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 얼굴 영역을 좀 봐야 된다. 그러니까 뭐 우리가 표정이나 뭐 어떤 것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눈 또는 입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그 페이셜 익스프레션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부분들에서는 그 딥페이크 조작 클루가 훨씬 더 쉽게 노출될 것이다. 왜냐하면 이전의 그 딥페이크 메소드들은
이런 것들을 잘 모사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프레임 간 여기에서는 이제 롱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. 그 이 프레임 간의 다양한 종속성을 또 살펴봐야 된다. 디페이크 디텍션을 할 때.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하나하나 있으면 이 프레임 간, 그러니까 이 프레임 내부는 요 윗부분이겠죠. 근데 그 프레임 간에 있는 종속성을 봐야 뭔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로버스트한 클루, 이 디페이크 클루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CNN이랑 RNN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, 이런 백본들 기반으로 한 여러 메소드들은 그 여러 프레임 간의 복잡한 종속성을 가진 이 로컬 페이셜 리전 처리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. 그래서 왜냐하면 이 관계가 너무 지금 복잡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는 그 특정한 종속성을 가진 이산적인 영역들,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액션 유닛이에요. 액션 유닛들을 전부 다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겠다. 이게 말이 되게 지금 헷갈리는데 그냥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겠다가 결론입니다.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 FAD입니다. Facial Action Dependency Estimation이라는 건데 얘는 그 얼굴 동작 영역에서 그러니까 얼굴이 움직이는 부분에서의 그 미묘한 클루랑 그 종속성을 포착하는 게 목적이에요. 그래서 얘는 그 아까 말했듯이 그래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디페이크 디텍션 태스크를 그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 GCN,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페이셜 액션 코딩 시스템이라는 이론이 있대요. 그래서 이 이론에 따라서 그 그래프를 구축할 때 노드는 얼굴 움직임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얼굴 동작 단위,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액션 유닛 AU가 되겠고요. 그리고 노드 피처는 그 ROI 얼라인을 사용을 해서 그 백본 네트워크가 있어요. 이 백본 네트워크로 추출을 한 노드 피처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게 이 MDGM이라고 멀티 디펜던시 그래프 모듈인데 얘는 이 페이드 자체는 그 전체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그 안에 핵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듈입니다. 얘는 지금 그 그래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수행하는 그 뒤쪽 모듈을 말을 하고요. 이제 얘는 안쪽에 구성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첫 번째가 패턴 믹서, 두 번째가 액션 브랜치, 세 번째가 컨텐츠 브랜치, 그리고 네 번째가 퓨전 블록입니다. 근데 이 패턴 믹서 같은 경우에는 이 디페이크 비디오 디텍션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그 동작 종속성, 그러니까 뭔가 그 프레임 간의 종속성들을 좀 더 잘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리고 액션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노드 피처, 그리고 패턴 믹서, 얘에서 표현된 이 종속성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잘 같이 버무려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고, 얘는 결국에는 로버스트한 피처를 생성하는 게 목적입니다. 그리고 이 컨텐트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그 액션 브랜치랑 아키텍처가 비슷해요. 그래서 얘도 노드 피처로 종속성을 포착하고, 근데 이제 동시에 이 액션 브랜치를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, 마지막으로 이 퓨전 블록을 통과를 하면서 이 두 브랜치, 여기 앞에서 만들어진 이 피처들을 통해서 디페이크 비디오를 탐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나중에 이거는 아키텍처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그 디페이크 디텍션 태스크를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정의했다라는 게 있고, 근데 뭔가 그 디페이크 디텍션 태스크에서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잘 없어서 이 논문이 그 트리플 AI 2023년에 억셉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된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맨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노블했다라는 점이 있고, 두 번째로는 그 디페이크 비디오 디텍션을 위한 페이드, 결국엔 큰 프레임워크죠. 얘를 제안을 했고, 그리고 그 안에 있는 MDGM을 제안을 했는데 얘는 그 얼굴 동작 단위 간의 다양한 종속성을 포착할 수 있고,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그 디텍션을 위한 클루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원래 있었던 그 기존의 프레임 레벨 디페이크 디텍션 메소드에 쉽게 접목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그 패턴 믹서를 처음으로 제안을 했는데 얘는 그 되게 여러 관점에서 그 사전 동작 종속성을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 혼합된 패턴을 출력한다라는 게 있고요.
그러니까 그냥 패턴을 잘 혼합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말이 어렵지만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딥페이크 비디오 디텍션에 되게 적합한 그 종속성, 그러니까 그 프레임 간의 종속성을 잘 버무린 어떤 것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실험이 되게 광범위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광범위하더라고요. 베이스라인 모델만 15개를 썼어요.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제한된 방법이 소타에 비해서 효과적이다를 보여줬고, 그리고 이 모델의 그 결과를 시각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릴레이티드 워크는 뺐어요.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뺐는데 56장이라 일단 바로 그 메소드로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그 조작 단서, 그러니까 그 manipulated clue라는 건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데, 첫 번째로 어디서는 아까 말했듯이 얼굴 표현과 관련된 얼굴 영역이죠. 가장 빈번하게 움직이는 부분들, 그런 부분들에서 노출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을까 한다면 그 다양한 종속성을 탐색해서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을 얻겠다라는 게 이 발단이었고요.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 입력, 그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 얼굴 비디오, 그 페이셜 비디오를 그래프로 변환을 합니다. 여기서 노드는 그 얼굴 동작 단위의 특징이라고 했고요. 그 여기서 이 얼굴 동작 단위 AU입니다. 액션 유닛의 특징이고, 그리고 그 엣지는 얼굴 동작 단위 간의 종속성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런 관계들로 지금은 그래프가 만들어져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딥페이크 비디오 탐지를 그래프 분류 작업으로 본다라는 거고요. 이 페이드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잠깐 진짜 한번 이렇게 찍어 먹어보는 정도로 보자면, 이 얼굴 동작 단위 특징 추출, 그러니까 액션 유닛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부분 하나로 나눌 수가 있고,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말했던 그 가장 주요한 핵심 모듈인 이 MDGM, 멀티 디펜던시 그래프 모듈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페이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 앞에서 그 페이셜 액션 코딩 시스템, 그러니까 팩스라는 그 이론이 있다고 했어요. 이 이론은 그 다양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랑 그리고 그 다양한 표현 간의 상관관계를 묘사하는 이론인데, 여기에서는 그 미세한 동작 단위를 몇 개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그 액션 유닛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이 연구에서는 그 6개 액션 유닛을 정했어요. 그게 좌우 눈이고요. 그리고 좌우 볼, 코, 입 이렇게 6개가 됩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 분류를 위해서 그 프레임 마스터 노드랑 글로벌 마스터 노드 이렇게 2개가 있어요. 근데 이 프레임 마스터 노드라고 하면 그 각 프레임, 그러니까 비디오의 어떠한 프레임, 비디오는 그 프레임들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근데 그 프레임 안에 그 각 프레임의 전체 얼굴의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러니까 그 프레임 하나를 요약해주는 어떠한 노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 글로벌 마스터 피처는 전체 비디오, 이 프레임들을 전부 다 쭈쭈쭈 다 본 다음에 그 전체 비디오에 대한 학습 가능한 이 러너블 글로벌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 하나의 그 프레임 마스터 노드는 그 해당 프레임 내의 모든 액션 유닛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얘가 그 프레임을 전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떠한 피처다, 노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글로벌 마스터 노드는 이 비디오 내의 모든 이 프레임 마스터 노드에 연결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얘네가 뭐 반장이고, 그 하나의 프레임을 반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반장이고 얘네는 뭐 학생회장 같은 느낌인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마스터 노드가 만들어지겠죠. 얘는 결국에는 그 비디오의 최종 피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 그 AU 피처를 추출을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그 백본을 사용을 하는데 이 안에 ROI 얼라인 연산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 X를 추출을 하게 되고요. 이제 얘네의 노테이션은 전부 다 여기 밑에다 써놨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ROI 얼라인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AU 피처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앞쪽이 그 액션 유닛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이었고, 이제 그 뒤쪽의 핵심적인 모듈인 이 멀티 디펜던시 그래프 모듈을 한번 볼게요. 얘는 결국에는 그 GCN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들, 그러니까 결국에 그 그래프를 잘 만들고 그리고 그걸 잘 모델링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
얘는 그 다양한 종속성과 그리고 그 노드 피처를 기반으로 딥페이크 비디오 탐지를 위한 로버스트한 피처를 생성을 한다.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얘네의 각각의 목적들을 다 합치면 요 한 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성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그 익스프레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8가지 범주로 분류를 합니다. 뭐 거기에는 happy, sad, afraid 뭐 등등등이 있어요. 근데 여기에서 그 행동 종속성이랑 그리고 액션 유닛 활성화, 그러니까 뭔가 그 액션 유닛이 활성화된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액션 유닛을 좌우 눈 그리고 뭐 좌우 볼 그리고 입, 코 이렇게 잡아놨잖아요. 근데 뭐 볼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액션 유닛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행동 종속성 그러니까 어떠한 그 표정에 대한 종속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웃을 때 무조건 볼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올 때 무조건 입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인 거죠.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표정에 따라서 다 달라요. 어디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다 다른데 그치만 그 서로 다른 표정 간 여기에 있는 happy, sad, afraid 등등 이런 표정 간에 움직이는 그 액션 유닛 간에는 분명히 뭔가 중복이 있다라는 겁니다. 뭐 sad인 경우에는 입꼬리가 내려가는데 afraid에서도 입꼬리가 내려가더라라는 거죠. 그래서 중복이 된다라는 게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표정을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딥페이크 디텍션의 액션 유닛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표정을 여기에서 3가지 클래스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. 뉴트럴, 그리고 스마일링, 시리어스 이렇게 3가지로 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에는 그 행동 종속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착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미세한 표정 분류는 피하기 위함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꿈으로써 일반적인 표정 움직임을 좀 더 우수하게 포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이 뉴트럴 스마일링 등등의 그 예시를 한번 보면은 뭐 뉴트럴인 경우에는 왼쪽 눈 그리고 오른쪽 눈 사이에는 하나의 연결만 존재한대요.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 않나 봐요. 근데 스마일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왼쪽 눈 그리고 왼쪽 볼 그리고 입 이게 연관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왼쪽 눈이 뭐 어떻게 접힌다거나 그때 그 볼도 같이 올라가고 그 입도 같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이런 그런 특징들은 이 얼굴의 오른쪽에서도 유사한 상관관계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위치적인 관계에 기반해서 추가적인 패턴을 좀 더 설계를 했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패턴 믹서에 들어가면 이 패턴 믹서의 목적은 가중치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. 가중치를 조절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기본 패턴을 조금 더 그 비디오 디텍션에 적절한 패턴으로 혼합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스텝이 2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temporal expansion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패턴 믹싱입니다. 이 첫 번째 이 스텝 1을 보면은 얘는 그 이런 게 들어와요. 맨 처음에 베이직 패턴이 들어오겠죠. 그래서 그 프레임의 순차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 시간적 가중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가중치를 이 단일 프레임,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있는 이 프레임에 대한 가중치, 그리고 이 시점에 있는 프레임에 대한 가중치를 전부 다 할당을 해주는 부분이 템포럴 익스펜션이고 얘를 끝내고 나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 패턴 믹싱을 시작해요, 여기서. 이 패턴 믹싱에서는 그 활성함수랑 그 선형 매핑을 통해서, 그러니까 여기에서 FC랑 렐로가 있죠. 요거 2개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패턴이 잘 혼합돼서 뭔가 우리가 그 비디오 디텍션에 활용을 하기에 좀 더 적절한 그런 새로운 패턴을 생성을 하자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패턴 믹서는 이 베이직 패턴의 그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비디오 디텍션을 위한 그런 패턴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믹스드 패턴을 뱉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얘의 인풋은 그 단일 프레임 내의 기본 동작 패턴인 A, 얘가 될 거고요. 그리고 아웃풋은 혼합된 이 A 틸드라고 하죠. A 틸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 이 2번째가 attention branch예요.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 패턴 믹서까지 봤고 근데 이 결국에 이 액션 유닛 피처랑 이 패턴 믹서를 통한 이 믹스드 패턴즈 그 A 틸드까지가 이 멀티 디펜던시 그래프 모듈 얘 안에 들어오기 위한 인풋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그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액션 유닛, 액션 브랜치와 그리고 여기 이 컨텐트 브랜치가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액션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
이 혼합 종속성 A tilde죠. 얘가 결국에는 잘 혼합이 된 얘를 기반으로 구성된 그래프를 핸들을 하는 게 목표예요. 그래서 얘는 그 프로젝션 레이어랑 그리고 컨브 CGN 이렇게 두 개의 GCN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로젝션 레이어는 그냥 커널 사이즈가 1x1인 컨브 레이어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. 얘 안에는 그 어그리게이션 오퍼레이션이랑 업데이트 오퍼레이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어그리게이션 오퍼레이션을 보자면 그 원래 GCN, 오리지널 GCN이랑 얘가 지금 그 동작하는 게 달라요. 다르기 때문에 컨브 GCN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여기에서 그 어그리게이션 오퍼레이션은 그 결국에는 그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어떻게 집계를 하느냐인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한 노드가 이웃 노드의 정보를 집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D 그 마이너스 0.5 그리고 AD 마이너스 0.5 얘네가 그 Symmetric Normalized Agency Matrix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 D라 하면 그 A에 의해서 결정된 차수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 부분들은 그래프를 깊게 하지 않으시면은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어쨌거나 뭔가를 집계한다. 그러니까 그 이웃 노드들의 그 정보를 집계를 한다라는 것만 갖고 가셔도 돼요.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얘는 H'은 그 어그리게이트 된 노드의 피처의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 그 노드들이 핵심 정보를 다 잘 담고 있는 어떠한 모음집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이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이에요. 얘에서는 그 지금 여기 보이는 이 H 있죠? 이 H는 원래 그 스탠다드 GCN에 들어가는 벡터 형태가 아니고 차원이 지금 n by c by 그 h by w인 피처맵 형태인 거예요. 요런 형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 이 렐로랑 뭐 배치 노멀레이제이션 그리고 그 필터 크기가 3x3인 컨볼루션 레이어 이거 전부 다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업데이트 될 때 그 어그리게이트 그 오퍼레이션을 같이 넣어서 최종적으로 얘를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HL 플러스 1이랑 HL이라 하면 결국에는 그 L번째 레이어랑 그리고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의 노드 피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H0이면 맨 첫 번째니까 그냥 그 X 그 자체가 되겠죠. 그래서 최종적인 아웃풋은 이 위에서 계속 설명했던 그 식들을 전부 다 합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Hout을 정할 거고 여기에서 그 Hout C라고 되어 있으면 컨텐츠 브랜치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Hout A라고 되어 있으면 이 그 액션 브랜치에서 나온 아웃풋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결국엔 그 컨텐츠 브랜치도 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얘도 결국 그 더 많은 종속성을 찾고 그리고 액션 브랜치를 보완한다라고 했는데 그 브랜치 자체는 비슷해서 다른 건 설명을 안 하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여기 이 점선 부분 있죠. 이 점선 부분이 그 similarity compu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. 여기에서 그 각 이터레이션마다 그 노드 피처의 유사성을 계산한다라는 부분이 이 액션 브랜치랑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그 컨텐츠 브랜치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유사성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 일단 맨 처음에 그 피처맵 H 얘가 들어오게 되면 얘를 맥스 플링을 한 다음에 이 벡터 형태인 H, 스몰 h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맨 마지막에 이 A를 뽑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에타는 그 제로 디비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얘를 방지하기 위한 그냥 스칼라고 여기서는 초기 값으로 0.01을 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알파는 그 종속성의 차이를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얼마나 종속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러너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맨 마지막 퓨전 블록인데 얘는 그 이 컨텐츠 브랜치랑 그리고 액션 브랜치 두 개에서 나온 요 결과들을 그냥 퓨전 컨캣을 한 다음에 그 퓨전을 하고 클래시파이어를 넣어서 결국에는 이게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보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를 보자면 일단 그 트레이닝에 사용한 데이터는 페이스 포렌식스 플러스라고 그 딥페이크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벤치마크 데이터 셋입니다. 일단 이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 여기에서
원래 제공하는 그 공식 데이터셋 분할이랑 똑같이 세팅을 해서 쓰는데 그 원래 FF++는 그 영상 압축 비율에 따라서 로우 데이터 그리고 HQ 하이 퀄리티 그리고 LQ 로우 퀄리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이 실험에서는 이제 로우는 사용하지 않고 HQ, LQ만 볼 겁니다.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는 우선 동일한 데이터셋인 FF++를 쓰기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데이터셋 간에 뭔가 다른 그 딥페이크 테크놀로지 또 잘 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셀렉티프라는 걸 썼고 그리고 딥페이크 디텍션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셋을 추가로 썼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베이스라인은 미소넷 익셉션 그리고 이피션트넷 등등등등 해가지고 15개를 썼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성능 비교인데 얘는 그 인트라 데이터셋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셋 내에서 이 성능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LQ 같은 경우, 그러니까 로우 퀄리티 이미지를 썼을 때는 지금 제한된 이 페이드가 최고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 HQ 같은 경우에는 이 UV 트랜스포머가 좀 더 높아요. 근데 그 지금 성능 차이 같은 경우는 어큐러시는 지금 1%도 조금 안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0.1% 정도죠. AUC는. 근데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UV 트랜스포머의 파라미터 개수보다 페이드가 약 5배 정도 적다라는 게 되게 큰 컨트리뷰션이 되겠고 심지어 이 UV 트랜스포머는 뭔가 이 3DMM이라는 게 있대요. 그래서 여기에서 추출된 추가적인 이 텍스처 맵 입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근데 페이드는 그런 거 없이 또 그 정도와 비슷하게 하이 퀄리티 비디오에서 이 정도 성능을 달성을 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크로스 퀄리티랑 크로스 데이터셋 이밸류에이션이에요. 그래서 요거는 그 뭔가 HQ로 학습을 했을 때 LQ로 그 테스트를 하면 어느 정도가 나올까를 보는 게 크로스 퀄리티고 크로스 데이터셋은 FF++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이 CDF랑 DFD로 테스트를 하면 얼마나 나올까를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매트릭 자체는 그 프레임 레벨 AUC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크로스 퀄리티부터 보자면 얘는 그 JPG 압축 있죠? 얘에 대한 일반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 위해서 수행한 실험이고 이 그 높은 압축률의 데이터 결국에는 그게 로우 퀄리티겠죠? 여기에서 모델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. 일단 그 DSP FWA 얘랑 그리고 이 페이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비해서 되게 크게 성능이 하락했어요. 근데 이 페이드는 그 83.33 그렇게 해도 83.33이라서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밑에 이 십자가 붙어 있는 게 그 컨텐트 브랜치를 제외한 경우인데 이 하이 퀄리티로 학습을 하고 로우 퀄리티로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이 제외한 버전이 훨씬 더 뭔가 성능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. 결국에는 이건 그 컨텐트 브랜치가 이 페이드를 어떠한 특정한 위조 방법, 그러니까 딥페이크 테크놀로지가 되게 많을 텐데 딥페이크를 FF++ 내에서는 또 똑같은 걸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뺐더니 더 향상되는 걸 봤을 때 어떠한 특정 딥페이크 테크놀로지에 오버피팅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크로스 데이터셋 실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고 하죠? 그 검증 데이터셋을 DFD랑 그리고 셀럽 DF를 사용을 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 결국에는 학습되지 않은 조작 방법, 그 딥페이크 방법에 대한 일반화 능력을 평가를 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봤듯이 일단 이 DFD에서는 가장 우수했고 그리고 셀럽 DF에서도 대부분의 기존 방법을 능가하고 있다. 리퍼런시스가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얘도 되게 우수한 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MDGM을 다른 메소드에 결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랬을 때의 그 성능 변화를 보는 건데 일단 여기에 백본으로 활용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exception, 그리고 efficientnet, resnet, 그리고 fcnet, f3net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모델에서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그 선택했던
백본 모델은 엑셉션이에요. 그래서 이게 최종 이 모델의 성능이었고,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한 걸 같이 비교를 해서 본 겁니다. 그리고 이 비디오 레벨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는 프레임 레벨의 AUC를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, 여기에서는 그 프레임 레벨의 결과의 평균값으로 해서 전체 비디오에 대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먼저 LQ 같은 경우에는 그 비디오 레벨 어큐러시가 뭐 이 정도로 지금 다들 향상이 됐는데 AUC도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. 그리고 HQ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 레벨 실험 성능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해요. 그 전체보다는.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 MDGM이 적용을 하는 게 그 2%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얘를 적용하는 게 이 성능 향상에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, 이게 본 실험들이었고요.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그 페이드 안에 있는 되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죠. 얘네의 유무에 따른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액션 유닛 그리고 컨브지시엔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성능을 비교를 하고, 두 번째는 이 각 브랜치의 유무에 따른 성능을 비교를 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본은 엑셉션 쓰고 데이터셋은 FF++ 썼고요. 첫 번째로 이 액션 유닛이랑 컨브지시엔의 유무에 따른 성능을 비교를 하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그 MDGM 얘에 비해서 얘를 추가를 하면 성능이 더 개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얘가 지금 MDGM 안에서 컨볼루션 베이스드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을 썼잖아요. 원래는 그 리니어 베이스드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을 쓰지만 일반 GCN 같은 경우에는, 그래서 이런 걸 썼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았고,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그 컨브지시엔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베이스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을 썼을 때보다 좀 더 많은 위치 관계를 포착을 하기 때문에, 그리고 그 공간 관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컨볼루션이니까요.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건 실험 결과로 보여준 부분인 거고, 그리고 그 각 브랜치가 두 개가 있었죠. 어텐션 브랜치랑 컨텐트 브랜치. 얘네의 유무에 따른 성능 비교입니다. 이 데이터셋은 그 LQ를 썼고,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 MHSA라고 해서 멀티헤더 셀프 어텐션이에요. 얘를 지금 비교 모델로 썼는데, 얘를 쓴 이유가 그 GNN의 변형이다라고 간주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 블록을 구현하고, 그래서 이거를 백본에 추가를 해서 이 지금 MHSA와 지금 이 엑셉션을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. 그리고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그 훈련 세팅은 전부 다 동일하게 했고, 여기에서 이 헤드 수는 8로 설정을 했습니다. 이거는 이 MDGM 안에 있는 그래프 수랑 동일하게 세팅을 했어요.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어텐션 브랜치에서 패턴 믹서를 사용을 했을 때 이 성능이 높아졌죠. 그 전보다. 그래서 이 기본적인 패턴들이 가중치, 얘가 하는 게 가중치 할당이랑 그리고 그 동작 패턴 믹스하는 거였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한 어떠한 피처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컨텐트 브랜치를 통합을 했을 때 성능이 더 높아지지 않았어요. 근데 높아진 부분이 여기였어요. 얘는 컨텐트 브랜치만 썼을 땐 거고, 얘가 두 개 다 쓸 때였는데,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제일 높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그 유용하다라는 걸 보여주고, 맨 마지막에 그 얘 MHSA에 비해서 그 컨텐트 브랜치는 더 적은 헤드로도 유사한 얘랑 유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까지 보여주면서 여기서 제안한 방법들이 되게 좋았다라는 걸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는데, 일단 첫 번째가 그래드캠을 통한 시각화 부분이에요. 일단 여기 밑에 있는 게 엑셉션이고, 그리고 얘는 기본 엑셉션, 그리고 얘는 페이드죠. 여기서 제안한 부분인데, 이 페이드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얼굴 동작 단위의 종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. 그리고 얘네가 그 그래드캠을 찍어봤더니 실제로 자주 움직이는 영역들, 여기 이 부분이라거나 여기 볼, 그리고 코 옆부분,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. 근데 이게 심지어 그 페이크가 티가 나는 게 아니고 되게 자연스러운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.
이 밑에 NT, DF, F2, FS, 오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서로 다른 딥페이크 메소드들이에요. 그래서 메소드가 다를 때도 전부 다 이렇게 잘 찾아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, 두 번째가 이 다양한 딥페이크 방법에 대한 히트맵을 뽑아본 건데,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이 페이드의 활성화가 훨씬 더 조밀하고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액션 유닛에 이마를 안 넣었잖아요. 그래서 이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 양성 프레임, 그러니까 그 딥페이크 프레임의 이마 영역 근처에서는 되게 활성화가 덜 일어나고 있다. 여기랑 좀 다른 부분들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. 일단 얘는 그 비디오 안에서 결국에는 그 얼굴 영역들이 서로 다 다른데, 그 좌우 눈, 좌우 볼, 그리고 코, 입 이렇게 간의 그 동작 종속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얘를 그 비디오 디텍션에 활용을 했다라는 게 있고,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었죠. 얘는 그 딥페이크 비디오 디텍션 태스크를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정의를 했다라는 게 있고, 세 번째가 이 페이드와 MDGM을 제안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포괄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페이드의 우수성과 해석 가능성을 보여줬고, 이 기존 프레임 레벨 방법에 이 MDGM이 어떻게 통합됐을 때 그 성능은 어떤지까지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, 제가 이 논문을 선택했던 이유가 사실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처음 본 사람들, 아니면 뭐 컴퓨터 비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, 그래프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워요.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선택했던 이유는 트리플 AI 거였고, 그 트리플 AI에서 딥페이크 관련된 논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얘가 레퍼런스로 달고 있는 그 논문들이 되게 많겠죠, 레퍼런스가.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엄청 좋은 컨퍼런스에 나온 것들. 그러니까 레퍼런스의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허투루 준비한 게 아니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되게 급하게 쓰여진 논문 아니고,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들이 중간중간 다 느껴지고, 그리고 제가 그 익스페리먼트 부분을 좀 자세하게 했어요. 원래는 뭐 결국에는 우리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제일 좋아요를 보여주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기도 하는데, 자세하게 했던 이유는 이렇게 우리 모델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.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했어요. 그래서 이 리절트 부분이 사실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, 그리고 베이스라인의 수에 놀랐습니다. 항상 그 리뷰를 보면 최신 모델과의 비교가 없다라는 것들이 오는데,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학회에 되는 논문은 이런 부분들에서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전달을 드리려고 이 논문을 했습니다. 네, 이상이고요.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